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제4회 진도별 모의고사 1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음 중 도덕적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 중에서 비대칭 정보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근데 이게 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후로 나눠 가지고요, 그 전에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역선택 이렇게 얘기하고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애프터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도덕적 해이 이렇게 되죠. 자, 역선택은요 우리가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히든 특성입니다. 자, 도덕적 해이는요 마찬가지로 정보가 비대칭 되어 있는데 히든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다시 볼게요. 자, 1번.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맞죠? 이게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서 모랄해저드죠. 그러니까 열정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열의를 높이게 되는 방법, 그 유인책이죠. 인센티브를 이용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성과급.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자, 이렇게 도덕적 해이 문제는요 숨겨져 있는 행동인데요, 거기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 대리인, 본인, 대리인의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자, 보험계약에서 통계적으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비싼 보험료를 요구하는 것은, 자,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아니요.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적입니다. 그래서 역선택이라서 사전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사고 날 확률이 높은 사람한테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뭔가 아플 것 같은 사람,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신호를 발송하게 하는 거죠. 저요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건강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없는 사람은 누가 괜찮은 사람인가 해서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 발송과 선별, 그런 관리가 바로 역선택이죠. 도덕적 해이가 아닙니다. 다음 4번.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는 효율 임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효율성을 높이는 임금 할 때 효율 임금이 뭡니까 하면요, 이게 바로 고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임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임금. 이해 가시죠? 네.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돈이 다는 아닌데 경쟁 업체들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하게 되면, 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니까 편익도 증가합니다. 수입이죠. 근데 비용의 증가보다 여기 나와 있는 편익의 증가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 극대화에 부합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선택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5번. 사전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사전에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 것은 역선택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질문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볼게요.
자, 12번.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주는 문제죠.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시장 실패는요,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가격이 삐끄덕거린다고요. 그래서 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돼요. 이게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 1번에 불완전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자, 이게 독점하고 과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과점이죠. 독과점, 독점과 과점. 자, 경쟁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2번, 규모에 따른 수학 체증이라 해야지, 여러분. 독점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IRS입니다.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하게 되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 이걸 규모의 경제라 하죠.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같게 보세요. 자, 여기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요. 자, 이때 평균 비용이 우하향하는 거를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평균 비용이 우하향하는, 하락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요. 여러분, 생산을 증가시킬 때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는 것은요, MC가 AC보다 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해가지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내추럴, 자연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연 독점 상황은 언제 발생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 그 상황에 발생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 3번, 재화가 비경합적이고 배제가 불가능한 경우. 또 하나 공공재라고 얘기하죠. 공공재는 정부가 생산한다라기보단 재화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건데, 하나는 비경합성, 이러한 특성과 다른 하나는 비배제성, 그것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오케이? 공공재, 시장 실패 원인이고요. 다음 4번, 전력 생산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의 피해 비용이 전기요금의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서 왜곡이 발생하는 거죠. 외부성입니다. 외부성. 여기선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해당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대칭 정보입니다. asymmetric information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되고요. 거기 나와 있는,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게 역선택, 이렇게 돼 있고, 숨겨져 있는 행동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게 도덕적 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다음 볼게요. 13번. 자, 기업 A와 B는 생산 한 단위당 폐수 한 단위를 방류합니다. 정부는 적정 수준의 방류량을 100으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오염물질 최적 수준을 100으로 만드는 것인데, 두 기업에게 각각 50의 폐수 방류권을, 오염 배출권을 할당했대요. A의 폐수 저감의 한계 비용은 MC라고 하셔도 됩니다. Marginal Abatement Cost죠. B의 폐수 저감의 한계 비용은 이렇게 있는데요. 폐수 방류권의 균형 거래량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오염 배출권과 관련해서 제약식이 있고요. 제약 조건이죠. 그리고 목적식이 있습니다. 목적식. 이렇게요. 자, 목적식이라고 하긴 그렇고 우리가 최적식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냥 간단하게 목적식, 제약식 언제나 두 식을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해서 목적식이라고 썼는데, 최적 조건식 이렇게 하시죠. 자, 제약식은요, 지금 오염 배출량을 몇 개로 했냐면 100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A 생산량, B 생산량 이렇게 있죠. 자, 최적식은요, 오염과 관련한 한계 저감 비용, 요게 두 개가
똑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지금 100개를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최적 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두 개 같을 때야. 그래서 요거 한 개 저감 비용이 거기 보면 100-QA 이렇게 됩니다. 100-QA. 그리고요, 여기 B기업의 한 개 저감 비용은 거기 보시면 120-Q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요 두식, 요거식 하고요, 요거식을 두 개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저기 나와 있는 QB를 전리 넘겨도 되고요. QA를 일리 넘겨도 돼요. QB를 전리 넘길게. 그럼 마이너스 QA 플러스 QB 넘겨서 100이 1, 2 가면요 2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두 개 더해도 되고 아니면 QA 요걸 정리해서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A와 B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때 QA가 40이 되고요. QB가 60이 되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40 넣으면 60이고 60을 넣으면 60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최적 생산량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MAC 이게 바로 비용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가격이야. 최적 가격. 그래서 최적 가격은 자, 어떻게 하냐면 최적 수준이 있잖아. QA의 최적 수준이 40일 때 마찬가지야. 또 QB의 최적 비용, 최적 생산량이 60일 때 이걸 집어넣는 거야. 그랬을 때 MACA 요거요. 자, 40을 집어넣으면 60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MACP 요것도 60이죠. 자, 그래서 요 60이 바로 뭐냐면 오염 배출권의 거래 가격이에요. 기계적으로 우선 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자, 폐수 방류권의 균형 거래량이라고 그랬잖아. 거래량은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처음에 A기업한테 50개를 줬고 B기업한테 50개를 줬어요. 사회적인 최적 수준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A는 뭐야? 40개면 충분한데 10개가 남은 거야. 그렇죠? 50개를 받았으니까. B는 뭐예요? 50개를 받았는데 60개가 최적 생산이잖아요. 최적 배출량이잖아. 10개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걸로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개를 공급해서 10개로 이렇게 수요하게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거래량은 10, 그때 가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만 해주세요. 이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더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평등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해야지. 여러분, 사회 무차별 펑션 이거는 UA, UB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 공리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 무차별 곡선과 관련한 공리주의는 자, 두 사람의 효용을 더합니다. 평등주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등주의는 자, 두 사람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UA와 UB의 곱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롤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롤즈는 두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효용이 낮은 사람이 전체를 대표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크게 그릴게요. 여기 A에 대한 효용이 있고요. B에 대한 효용이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이거야. 우행하는 직선.
이게 사회 무차별 곡선, 공리주의 이렇게 되고요. 평등주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사회 무차별 곡선, 평등주의. 이해 가시죠? 자, 롤즈는 뭐야? 롤즈는 L자 형태가 되는 겁니다. 사회 무차별 곡선, 롤즈 이렇게요. 자, 어디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평등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생각하는 거야. 평등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1번 보시면 평등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 무차별 곡선은 원점이 여기야. 원점에 대해서 봤을 때 자, 평등주의 경향이 강하면 볼록해져 가지고요. 롤즈 형태같이 레온티에프의 L자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볼록이라 해야 돼. 다음 2번. 평등주의적 사회우생함수는 개인 효용 수준의 차이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평등주의, 뭐 그렇지. 평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평등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반영돼 있고요. 공리주의는 여기 둘 다 1이 생략됐잖아. 1. 가중치를, 동일한 가중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A와 B의 가중치의 차이가 없어요. A와 B의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에 4번. 롤즈의 가치 판단을 반영한 사회 무차별 곡선. 예, 롤즈가 바로 이거야. L자 형태죠. L자, 레온티에프라고 합니다. 레온티에프의 L자 형태. 네,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5번. 롤즈의 최소 극대화 원칙은 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 최소 극대화의 원리라고 하죠.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 수준을 극대화하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할게요. 네,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15번 한번 볼까요? 기업 A가 직면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 있고요. 기업 A가 1000의 노동량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이때 노동의 한계 요소 비용은 어떻게 되니? 예, 그겁니다. 자, 거기에 주어진 정보가 여기 보면 약간 한계 요소 비용을 나타냅니다. 약간 수요 독점 계산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W로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게 노동의 공급 곡선입니다. 60 플러스 거기 0.08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한계 요소 비용 어떻게 됩니까? MFC는 절편은 똑같고요. 기울기가 2배 값하는 거 아시죠? MFC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절편이 똑같아. 60. 기울기는 2배 값하려니까 0.04L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동이 L이 1000 이렇게 될 때 얘기합니다. 100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요거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요거 값 1000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1000 집어넣으면 14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걸 집어넣어요. 여기다 MFC 집어넣으면 2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MFC 값은 220인데 임금에다가 80만큼 더 크다. 이렇게 약간 이해 가시죠? 그래서 1번 임금률보다는 80 더 크다. 예, 그걸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16번부터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